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열린 공감 TV.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열린 공감 TV.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사법정의 TV, 열린 공감 TV. 잠시 후 1시 반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자, 열린공감 TV 지금 송출 확인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법정의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많은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중앙지검 앞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오늘 잠시 후 1시 반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1시 반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시작 전에 잠깐 오늘 고발 기자회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면 7월 26일 지난달 7월 26일 올해 7월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선거 캠프 측에서 SNS를 통해서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명글이 나오게 된 경위는 그 며칠 전인 7월 22일 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초기 실적인 까르띠에, 이게 까르띠에라는 게 여러분 그 유명한 보석 회사인데, 그 까르띠에에서 소장한 보석을 전시했는데 그 까르띠에 소장전에 대한 그 실적,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가 그거를 주관하고 주최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허위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
그 코바나 컨텐츠 측에 그 까르티에 소장전이 개최했다라는 거는 그건 허위니까 그거를 이력에서 빼라라고 수년간 요구를 했다라는 것까지 폭로를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선거 캠프 법률팀의 명의로 해명의 글을 올리는데 그 해명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결혼 전부터 샤갈전, 그 다음에 앤디 워홀, 여러분 앤디 워홀이 굉장히 유명한 팝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 전, 샤갈 전, 이 두 개를 결혼 전부터 유치해서, 그게 왜냐면은 그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팝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전시를 하려면 해외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미국에서. 그죠? 유치를 해야 됩니다. 또 샤갈도 마찬가지. 여러분 샤갈이 누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미술사에 유명한 화가죠. 샤갈. 프랑스의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인데 그 샤갈을 또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면은 해외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하여튼 외국에서 갖고 와야 돼요, 작품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그 두 가지의 전시회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두 개가 앤디 워홀 전도 그렇고 샤갈 전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람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전시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그거를 유치하고 주관했다라고 그거를 이게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전석진 변호사님이라고 계신데 전석진 변호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그거를 연구를 하셨는데 추적을 하셨는데 열린공감TV에서 전석진 변호사님이 와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코바나 컨텐츠가 샤갈전과 앤디 워홀전을 주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주관했다, 유치해서 주관했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앤디 워홀전과 샤갈전을 코바나 컨텐츠가 직접 무언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유치하고 주관한 게 아니고 고작 그것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제작한 것이 좀 더 특별한 또는 특별 후원했거나 그런 건데 이것을 유치하고 주관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자, 그 부분이 바로 허위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그 원인이 뭐냐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한 게 2012년 3월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곧바로 마크 리브라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어요. 프랑스. 마크 리브라는 사진전을 예술의 전당인가 어디서 해요. 결혼한 지 2달 만에. 근데 최초의 그 주관을 했던 그 전시회에 후원자가 누구냐? 놀랍게도 삼부토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삼부토건은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당시고요. 그죠? 2012년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도 지금 여러분 수사받고 있죠? 도이치모터스 김건희가 지금 바로 여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지금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게 바로 도이치모터스예요. 이 두 회사가 그 마크 리브전을 후원 협찬하는 것이 그게 뇌물성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아마도 그렇게 결혼 전부터 유치하고 주관했다를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런 식으로 결혼 전부터 마크 샤갈전이나
앤디 워홀전을 개최했다라고 그렇게 유치하고 주관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혼 전까지는 주관할 능력이 없었는데 그 전부터 있었다라는 식으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한 허위 해명이라는 거죠. 따라서 7월 26일 날, 그러니까 한 달여 전에 윤석열 캠프 측에서 발표한 해명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오늘 고발장을 고발을 하게 됐다라는 점. 예.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서 자세하게 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를 말씀드렸고요. 잠시 후 1시 반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 자, 그러면 지금 예.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돼서요. 예. 다른 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혼자서 해야 돼서.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에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 현장에 오신 기자분 질문이 있으시면 간략한 질문하고 받고 질의응답 후에 고발장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문. 국민의식 수준 무시하고 코바나 컨텐츠 허위 전시 이력 관련 거짓 해명 공표한 윤석열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3부 토건과 도이치모터스의 뇌물성 협찬 의혹 감추려는 꼼수 해명으로 국민들 기만한 윤석열 후보 규탄한다. 당내 경선을 포함한 공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021년 7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피고발인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하는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가 2008년 까르띠에 소장전을 주관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까르띠에 소장전을 주관했던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이와 관련하여 수년간 코바나 컨텐츠 측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시회 이력에 대해 까르띠에 소장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는 2021년 7월 26일 SNS를 통한 대국민 해명 글을 통해 앤디 워홀 전 2009년 제작 투자, 샤갈 전 2010년 특별 후원, 뮤지컬 미스 사이곤 2011년 주최 등 결혼 전부터 윤 예비 후보가 국정원 수사로 좌천된 시기까지 포함해 10년간 꾸준히 문화예술계의 파란을 일으킨 전시회를 유치, 주최, 주관함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혼 직후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3부 토건과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받은 뇌물성 협찬, 후원 협찬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꼼수 해명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는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대국민 해명을 통해서 공표하여 선거인인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지장을 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의 점.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내 경선을 포함하여 후보자 선거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윤석열이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 컨텐츠의 실적 부풀리기 허위 전시 이력 의혹과 관련하여 자신의 선거 캠프를 통해 해명한 SNS 글 내용 중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SNS를 통해 공표한 피고발인 윤석열 선거 캠프 법률팀의 해명글 중에 피고발인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회 이력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사유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가. 피고발인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점에 대해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거나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을 의미한다.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한다. 2018년 4월 20일자 2018 초기 1306 대법원 결정. 피고발인은 문제가 된 발언 당시 선거 캠프를 차리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확실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나 피고발인 윤석열 측의 이 사건 언급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코바나 컨텐츠는 2009년 12월 12일부터 2010년 4월 4일에 열린 앤디 워홀전에 대해 제작 투자를 하였으며 2010년 샤갈전에 대해서도 제작 투자를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아무런 전시회 관련 활동은 없었으며 2012년 3월에 결혼하고 나서 2012년 5월경 마크 리브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건희는 피고인과의 결혼 때인 2012년 3월경까지 전시회 유치, 주관 경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작 투자를 유치 주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물리 해석상 당연합니다.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 5월경 아무런 실적이 없는 김건희가 국제 전시회 마크 리브 사진전을 유치 주관한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실적도 없는 김건희가 피고발인 윤석열과의 결혼 직후인 2012년 5월경 국제 전시회인 마크 리브전을 주최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경력 조작의 의혹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후원 협전사한 회사는 현재 김건희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와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찰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삼부토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건희는 피의자 회사들인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도저히 기존 경력 없이는 할 수 없는 국제 전시회인 마크 리브전을 주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죄 법리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없더라도 포괄적, 추상적, 암묵적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당시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기업들의 수사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으로 가기 전에 대검찰청 중수부의 이과장이었습니다. 피고 발인에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런 경력이 없는 김건희에게 대검 중수 이과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피고 발인에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런 경력이 없는 김건희에게 협찬을 하고 전시회 주관을 맡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건희의 전시회 주관 경력은 피고 발인과의 결혼부터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 발인은 전시회 경력이 마치 피고 발인과의 관계 없이 시작된 것처럼 말하게 한 것입니다. 즉, 피고 발인 윤석열의 직위가 김건희의 전시회 경력의 시작이 되게 해 주었고 협찬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건희가 피고 발인 윤석열과의 결혼 전부터 10년이 넘게 전시회를 유치 주관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으로서 그 의도가 명확한 고의의 허위 진술인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피고 발인 때문에 피의자 회사들이 협찬이 이루어진 것이고 협찬이 있어서 전시회 유치 주관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죄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엄한 수사가 촉구되는 것입니다. 자, 좀 긴 관계로 결론으로 중략하고 결론 부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 전부터 10년 넘게 전시회를 유치 주관해 왔다는 피고 발인 캠프의 말은 뇌물죄라는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하여 잘 계산된 사실 표명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소종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지 못한 교묘한 방법으로 선거인들을 기망하여 선거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아무런 범죄 행위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국민 앞에 나서는 각 당의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는 그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잘 준수하면서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발인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배우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 발인 윤석열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검찰총장 출신 대선 예비 후보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 발인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9월 1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오늘은 불행히도 현장에 오신 기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고발을 하는데 제가 기자들을 수십 명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된 일일까요? 대한민국의 언론은 윤석열이 이렇게 무서운가 봅니다. 도대체 윤석열이 뭐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데 단 한 명의 기자가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통탄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문사와 방송사와 인터넷 언론들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체에서 열린공감 TV, 사법정의 TV 단 두 곳 외에는 아무도
이 상황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것을 여러분께 고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윤석열에 대한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행사를 하는데 단 한 명의 언론인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은 정말 제가 살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이고요. 다행히도 우리 열린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50만 원에는 나갔습니다. 네, 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말 이 성원과 지지만이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한 희망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고발을 하면서 정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주최하지도 않은 것을 주최했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홍보하고 거짓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뻔뻔한 그런 행위를 여러분 또 포장하고 감추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해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조국 장관 일가와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친형을 강제 입원했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대법원까지 3심까지 3년간 고초를 겪었던 이재명 지사처럼 또 방송에서 인턴 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이유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똑같이 동일한 잣대로 이 윤석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기만하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계속해서 발표하는 그런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력한 처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딴 식으로 거짓 해명을 일삼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고발한 김건희가 한강 정보산업대를 3년 동안 출강한 것을 한림대학교에 갔다고, 한림대학교에서 출강했다고 그렇게 제출한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것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 보고 계신데, 자, 참고로 저희가 조금 일찍 와서 고발장 접수는 이미 마쳤습니다. 저희가 고발장 접수는 사전에 이미 해서 고발장 접수를 했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접수증, 저희가 고발장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 윤석열에 대한 이런 중요한 고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분과 함께 개탄하면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우리 촛불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꼭 필요한 때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 말씀대로 조직된 힘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 계속되고 있고, 또 반대로 한동훈이라는 그런 검사장이 그렇게 독직 폭행으로 빠져나가고 라임 사건으로 99만 원 술 접대 받은 그 검사들이 게다가 핸드폰을 다 분실하고 해외로 도주하라고 하는 그런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를 출국 금지했다고 기소되는 나라, 이런 거꾸로 가는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뿌리 깊은 적폐 기득권 카르텔을 반드시 뿌려 뽑아서 대한민국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윤석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응원과 지지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열린공감TV의 수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아직도 우리 사법정의TV, 우리 사생이 운영하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운영하는 우리 민주개혁진영의 투사 사생이 운영하는 제가 운영하는 사법정의TV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법정의TV 지금 당장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열린공감TV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또 방송을 보실 우리 촛불시민 여러분 사법정의TV 구독자가 아니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당장 사법정의TV를 바로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야 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러한 정말 뿌리 깊은 적폐 기득권 카르텔을 타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작은 정성이 모여서 큰 정의의 강물을 이룹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계좌로 여러분께서 작은 정성, 소중한 후원 보내주시면 정말 정의의 강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고요. 하여튼 우리 촛불 시민들이 끝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조국 일가 수준 그와 똑같이 정말 사차치 압수수색해서 정말 조국 일가에 가해진 윤석열 검찰의 최악의 검찰경 남용과 똑같이 그렇게 수사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자, 촛불이 이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